있을까? 다음 주 화목에 4시, 6시 그 타임에? 지금 똑같은 시간에. 아직까지는 뭐 없죠. 다음 주요. 학교 다다음 주에까지 했나? 맞죠? 이번 주 다음 맞을 거야 아마? 다다음 주 맞죠? 그래서 그때 되면은 제가 좀 문제풀이랑 뒤에 공간좌표까지 좀 얼추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딱 정해진 타수로는 공간 도형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 이번에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혹시 시간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그러면 일단 그냥 고 합니다. 그렇죠? 뭐 따로 뭐 특별히 없으시면 그때 오셔서 그 뒤에 거 좀 이왕 한 거 저도 사실 일 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왕 한 거 좀 마무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조금 이참에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공간 도형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지 조금 돼서 앞에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뒤에 거를 좀 진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단 좀 개념적으로 정리가 중간에 끊긴 거라서 일단 개념을 좀 충분히 좀 정리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좀 모아서 한꺼번에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숙제 하신 분들도 아마 이거 왜 안 풀리지? 뭐 모르는 부분이 분명 있었을 거거든? 근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아직 다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좀 정리하고 3수선 정도까지 조금 진행하고 그 뒤에 이어서 좀 문제풀이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습부터 하고 시작을 좀 할게. 그리고 이거랑 본 수업 한타는 별개인 거 아시죠? 이거는 그냥 특강이라서 딱 이렇게 이제 요거에서 다다음 주에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각 아마 반별로 좀 어느 정도 안내를 받았을 거야. 그래서 지금 개념을 좀 다시 감아서 가는 반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배정받은 반 해서 이렇게 이제 반이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 자기 어디 반인지 모르는 친구 있니? 목요일. 네. 목요일 안 돼요, 시간? 그거는 이따가 따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재영이도 목요일. 7시 반 10시에요, 시간은. 물리랑 겹쳐요? 그럼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얘기를 좀 한번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할게요. 또 모르시는 분. 아마 이미 시작하신 분도 계실 텐데 주말에 했던 친구들은. 그죠? 목요일. 시간 괜찮아요? 7시 반 10시? 야자. 이따가 한번 얘기 한번 할게요. 그러면 안 되시는 분 다시 한번 손. 네. 너도? 오케이.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간 도형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좀 뒤에 이어서 좀 나가 볼게. 공간 도형 뭐 했었는지 한번 싹 한번 좀 훑어봅시다. 자, 갈게요. 자, 일단은 공간을 이루면서 점, 선, 면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요소들을 좀 공간을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으며 제일 먼저 배웠던 거는 그 세 개 중에서도 평면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가,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걸 우리가 좀 다뤘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있으면은 평면이 하나가 결정되는가요?를 다룰 때 우리가 크게 4가지가 있었는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있으면 하나의 평면이 딱 정확하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 점과 직선 이렇게 있어도 평면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평행한 두 직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이렇게 존재하면 이렇게 평면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면이 결정되는 건 이렇게 4가지 조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뭐 요거 가지고 막 개수 세고 막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죠? 뭐 평면의 개수 세기 해가지고 막 조합도 쓰고 막 그런 걸 막 조금 했었다고 좀 너무 좀 예전 일 같긴 하지만 그쵸? 일단 네. 기억나시겠지?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평면을 결정해서 뭐 평면의 개수를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셌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이 공간에서 표현되면 어떤 위치 관계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일단은 평행하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게 있었으며 좀 이제 다루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꼬인 위치다 뭐 이런 위치 관계도 하나가 있었는데 이 꼬인 위치라는 거는 두 직선의 입장에서 보면 뭐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는 평행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 이런 걸 우리는 꼬인이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꼬인이치예요 라는 상태에서 두 직선은 이제 공간에서 새로운 어떤 이런 위치관계를 우리가 나타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꼬인이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런 것도 우리가 막 쟀었다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을 때는 이렇게 보면서 얘가 몇 도야 이렇게 각해서 재면 되는데, 얘네들은 만나지 않는 상태, 막 약간 이런 상태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이걸 각을 재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만나게 하면 된다고. 근데 그 만나게 할 때 우리는 뭘 시켜서? 평행이동을 시켜서 얘네들을 만나게 하면 됐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평행이동을 시킨다는 거에 똑같은 말은 뭐를 긋는다? 평행선을 긋는다 라는 말과 사실은 똑같은 말이었다. 그래가지고 뭐 중선 연결 정의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두 평면의 위치 관계, 이룬 각이 아니라 위치 관계가 있었는데, 평면 두 개가 있으면 지금처럼 평행해서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은 이렇게 만나는 경우, 두 평면이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얘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평행하다 라는 위치 관계와 지금처럼 만난다 라는 위치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두 평면이 만나면 가운데 만나는 선이 하나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선의 이름을 우리는 교선 이렇게 부르고,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우리는 교선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각부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다뤄볼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는 직선, 하나는 평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일단은 뭐 비슷합니다. 직선 하나하고 평면 하나가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평행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고요. 아니면은 직선이랑 평면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 뭐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다, 이런 것도 있었으며, 좀 특수한 케이스론 이렇게 평면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직선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평면 위에 직선이 놓여져 있는 이런 것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보면 다양한 위치 관계와 유일한 위치 관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다뤘었다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얘네들의 상태는 방향이 다양한가요? 유일한가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두 직선이 뭐하면 평행하면 이 방향은 항상 뭐하다? 유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L이랑 M이 지금 뭐한 상태라면, 평행한 상태라면 이 방향 말고는 없잖아, 그치? 내가 예를 들어 이 직선을 살짝만 틀어도 평행하지 않게 돼버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런데 이건 어땠다? 직선과 직선이 뭐하다? 수직하다 라면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직선 L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얘랑 수직인 건 이 방향밖에 없는 건 어디밖에 없어? 평면에서밖에 없다고. 이게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요런 방향으로도 수직일 수 있고 요런 방향으로도 수직일 수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방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전 이게 좀 약간 와닿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보면 조금 더 익숙하게 좀 보일 수 있거든요. 짜자자자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L 이렇게 하나를 줬어, 직선을. 그럼 이 친구랑 수직인 직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런 것도 수직인 직선인 거고 이런 것도 수직인 직선인 거고, 그쵸? 근데 그런 게 되게 많다고, 무수히 많다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되게 많으니까,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인 상태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고, 평행한 상태는 딱 하나 방향밖에 없다,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평면도 똑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소문자로 표현을 하면 평면은 뭐로 해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평면이 평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평면의 입장에서 알파라는 평면과 이 베타라는 평면이 서로 만나지 않는 상태인 건데, 이것 또한 방향으로 보면 이 방향은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이 친구랑 평행한 평면은 이 방향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를 살짝만 틀어도 평행하지 않게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알파라는 친구와 베타라는 친구, 이 두 개의 평면이 수직인 상태면 어떻니? 라고 얘기를 하면, 알파를 기준으로 내가 하나 이렇게 봤을 때 이 친구랑 수직인 평면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선생님 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고서 내가 하나 이렇게 베타를 한번 수직으로 한번 그어봤다면,
사실은 어떤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긴 베타도 알파랑 수직인 게 가능하다. 약간 느낌 오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알파랑 모인 수직인 평면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선생님 그림으로 와닿지 않아요 하면 다시 한번 이게 실물로 보면 된다고. 실물로. 봐봐. 이 알파라는 평면이 있어. 평면이 있는데 얘랑 수직. 따. 돼요? 얘랑도 수직인 평면. 따. 이런 것도 있고 얘랑도 수직인 평면. 엄청나게 무수히 많게 수직인 평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의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평면이 얼마나 있는가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무수히 많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다양한 거, 이런 건 좀 유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이 방향성에 대한 거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는 직선, 하나는 평면. 이건 어떨까? 그럼 어떤 직선과 평면이 평행합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얘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파라는 평면이 있는데 얘랑 평행한, 만나지 않는 직선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엄청나게 많다. 근데 이게 이제 그림으로 좀 와닿지 않으면 다시 한번 좀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서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보시면, 제가 직육면체를 하나 이렇게 그렸다고. 촥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알파라는 평면이 하나가 있을 때 이 L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그어도 얘랑 얘랑은 뭐하다? 평행하다. 이렇게 그어도 얘랑 얘랑은 뭐하다? 평행하다. 이렇게 그어도 평행하다. 라는 거니까 이 둘은 뭐한 거야? 방향성으로 보면 되게 다양한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건 어때요? 얘랑 얘랑 수직이야.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알파의 입장에서 보면 수직인 직선의 방향은 하나밖에 없다고. 딱 요거. 얘가 살짝만 비틀어줘도 수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방향으로 보면 요 방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약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에?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면 뭐 기역, 니은, 디귿에서 해당하는 문제들이 조금 더 쉽게 이제 풀릴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만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조금 우리 문제를 좀 풀 거거든요. 이제 풀면서 한번 조금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고, 딱 이제 지난번에 약간 얘기를 다루다가 중간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못한 얘기를 좀 정리하고 이제 아까 문제를 좀 진행 한번 해볼게. 자, 줄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사실은 공간도형 앞으로 오늘 배우는 그 3수선 정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걸 못하면 뒤에서 공간도형 다 깨진다 그랬어요. 진짜로. 요것만 잘해도 나중에 이제 공간도형 할 때 되게 편하다고. 모든 내용을 이해할 때 요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약간 얘기를 좀 하나 보태주면 이런 얘기를 좀 해줄게, 얘들아. 야, 이게 사실 요즘 세대 와서 공간도형을 생각해보면, 요새 니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니? 뭐 홀로그램 이런 거? 아마 너희 때는 좀 힘들겠지만 내가 봤을 때 우리 애기 세대 정도 때는 공간도형을 이렇게 안 배울 거야. 내가 보기엔 그래. 걔네들은 여기다 홀로그램 띄워놓고 이렇게 돌려보면서 볼 거야. 허봐 얘네 수직이지? 뭐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아직 안 되지 않냐,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평면에다가 이렇게 2차원적인 X축, Y축밖에 없는 평면에다가 자꾸 공간을 때려 넣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돼요? 자, 이거 조금 생각 한 번만 좀 해줘봐. 잠깐 한번 봐봐.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이게 2차원이면 두 개가 수직임 이렇게 보인다고. 그냥 평면에다가 평면을 나타내면 수직인 게 보이는데 내가 여기다가 슉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쫙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 친구가 수직입니까? 이게 보여?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수직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이게 공간이잖아, 공간. 그러다 보니까 평면에서 이런 수직이나 뭐 어떤 직각이나 어떤 기준점을 찾는 데 있어서 나름의 뭔가 도구가 필요한 거야. 이걸 딱 보자마자 내가 직관적으로 이거 한 각도기로 재서 120도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없잖아. 무슨 말인지 되죠? 여섰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각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간에서 직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지표가 되는 어떤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을 지금부터 다루는 거야. 그거의 시작이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직선과
평면이 뭐일 때? 수직인 상태일 때부터 우리가 정의를 한다고. 이게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그 다음에 삼수선 정리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도저히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직각들을 찾아서 기준을 잡아서 피타고라스로 문제 풀겠어요. 이게 공간도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가장 핵심인 기준 잡는 요 친구들이 요렇게 두 개 파트니까 요거를 오늘 제대로 한번 배우시면 오늘 할 건 다 한 거야. 알겠지? 요것만 딱 잘 잡으면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파생된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음 이렇게 될 거라고. 돼요? 하면 됩니까? 저 어디냐고요?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131쪽 이제 할 차례예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 자, 그죠? 자, 아무튼 여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자, 이게 지금 약간 이거 한 번 놓치면 굉장히 머리 아파지거든요. 딱 할 때 한 번에 싹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요 두 개만 잘 정리하면 되는데 요거부터 한번 정리할게요. 요거부터. 요게 조금 중요하다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직선을 우리는 L, 보통 이제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떤 평면을 이렇게 알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로 평면을 표현하는데 이 두 개가 수직인 상태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상태에 대해서 먼저 약속을 하나 합니다. 약속.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냐면 이거는 모든 직선과 수직인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계시면 돼요. 모든 직선과 수직인 상태. 근데 약간 제가 약간 조금 꾸며주면 그 모든 직선은 어디에 있는? 평면 알파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인 상태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상태라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상태라면 모든 직선과 뭐라고? 수직인 상태라고. 자,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 맞지? 지금 눈가가 흐린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체크하고 있는데 잘 보고 있지? 네네네.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약속을 한 겁니다. 모든 직선이 수직한 거예요? 네, 모든 숙제는 수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가 얘다라고 이제 명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L과 공간에서 평면이 딱 수직이다라는 표현을 할 땐 이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할 땐 그게 결정이 되는 순간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얘는 뭐다?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파 위에다가 포함하게끔 A라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쑥 넣으면 얘랑 얘랑은 뭐 한다? 수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약간 이해되죠? 너랑 너가 수직이라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너는 뭐야?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당연히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어도 얘랑 얘는 뭐 한다?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되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안 만나게 이렇게 해도 얘랑 얘랑은 뭐 할 거라고? 수직인 상태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이 뭐면? 수직이면 모든 직선과 이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직선과 평면 수직이야. 이렇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약간 좀 헷갈리는데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정리를 보여줄 거예요. 정리. 뭐 이름이 정리가 뭔가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핵심은 이거야. 두 직선과 수직이면 평면 수직이다. 이게 정리야. 자, 두 직선과 수직이면 평면과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음. 그러니까 지금 줄여서 제가 한글로 바꿨거든요. 이따가 기호로도 다 보여줄 테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핵심 단어만 제가 기억해 놓으면 돼. 두 직선과 수직이면 그 평면에 대해서 수직이 된다. 근데 약간 좀 꾸며주면 이런 겁니다. 두 직선은 당연히 평면 위에 두 직선이에요. 평면 위에 두 직선과 수직이면 평면과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평면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 친구의 평면의 이름이 알파야.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직선을 하나, 이렇게 A라는 직선을 하나 그었는데 이 직선과 L이라는 직선이 현재 수직인 상태야. 그러니까 L이라는 직선과 A가 현재 수직인 상태야. 오케이? 이렇게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알파 위에 있는 B라는 직선을 내가 하나 그었는데, B라는 직선을 하나 그었는데 이 L과 B라는 직선이 서로 수직인 상태야. 그러니까 이 L이라는 직선이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는 B라는 직선과 수직인 상태야. 오케이? 이게 뭐야? 두 직선과 수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두 직선과 알파 위에 있는 A라는 직선과 알파 위에 있는 B라는 직선과 네가 뭐인 상태? 수직인 상태. 현재는 두 직선과 뭐인 상태다? 수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게 된다면 결론은 뭐냐면 이 L이라는 직선이 A와 B A와 B로 결정되는 알파라는 평면 있잖아. 이 알파라는 평면과 항상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정리에 대한 내용이야. 다시 뭐라고? 두 직선과 L이 뭐라면? 수직이라면, 그러면 두 직선에 결정되는 알파라는 평면과 L이 뭐가 된다? 수직인 상태가 된다. 가 두 번째 정리에 대한 내용이야. 이게 돼요? 선생님 뭐 외우는 지금 좀 이따 보여줄 건데 일단 그렇다고 결론이 두 직선과 보면 수직인 상태면 두 직선에 결정되는 알파와 얘가 수직인 상태가 된다. 요게 돼야 돼. 요것만 잘 되면 오늘 하는 내용은 다 이해될 거야. 진짜로. 요게 안 되면 오늘 하는 내용 다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거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계속 오버한다고. 저 원래 이렇게 출석 맞지 않아요. 저는 원래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 그게 비웃기라도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덜 민망해. 응? 자, 있죠. 이게 잘 보셔야 돼. 자, 갑니다. 다시. 두 직선과, 진짜 100번 얘기하고 싶다. 두 직선과 수직이잖아? 그러면 두 직선으로 결정되는 평면과 얘가 뭐인 상태가 된다? 수직인 상태가 된다고. 됐지?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치?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면 뭐라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 모든 직선과 뭐가 된다고? 수직이 된다고.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잖아? 그러면 이 L이라는 직선은 모든 직선과 뭐인 상태? 수직인 상태가 된다고. 직선 L은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인 상태가 됨.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이 흐름, 두 직선과 수직이야, 평면과 수직이야, 모두랑 수직이야. 이 세 가지 흐름이 사실은 모든 이해의 가장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두 개를 다 보여줄 건데, 일단은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보여줄게. 약간 증명은 조금 약간 이거 하고 나서 바로 좀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나 저거 왜 되는지 궁금해해도 조금만 기다려봐. 자, 일단 어떻게 쓰는지 활용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도형 하나를 데리고 올 건데 정사면체를 하나 데리고 올 거야. 정사면체. 자, 정사면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정사면체는 정삼각형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을 우리는 정사면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정삼각형, 너도 정삼각형, 너도 정삼각형, 너도 정삼각형. 이게 정사면체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긴 걸 정사면체라고 하는데, 잘 봐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거든. 다시 뭐라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라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야. 보여요? 딱 직관적으로. 오, 수직이네? 이게 되면 나는 난 좀 약간 센스 있는데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를 요 라인으로 한번, 이 흐름으로 한번 잡아서 어떻게 제가 수직인지 되는지를 한번 보여줄 거야. 그러면 이거 이딴 식으로 쓰는구나 아까 되면 오늘 건 다 연결이 될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이 정도는 알겠지? 자, 정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럼 정삼각형이면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뭐야? 같아. 그럼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지.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 중점을 딱 찍어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수직이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등변 삼각형에서 A, B, C 이등변 삼각형에서 B와 C의 중점이랑 탁 내리 꽂는 순간 무조건 뭐야? 얘네들은
수직이야. 왜냐면 너와 너가 뭐기 때문에 합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R, H, S 뭐 이런 거 있어. 중3 때 하던 거. 근데 뭐 그 지금 몰라도 되지만 그냥 딱 봐도 합동처럼 보이지 않냐? 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중요한 건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약간의 어떤 기본적인 뭐라 그러지? 행동 지침? 이등변 삼각형이 딱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중점을 연결해서 반으로 쪼개서 직각을 만드셔야 돼. 요거는 약간 기본적인 공간 도형에서의 행동 지침이야. 이등변 삼각형이 딱 보이잖아? 그러면 중점을 딱 연결해서 찍는 순간 직각이 하나 생긴다고. 이 직각이 너무 소중한 거야. 이 공간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각을 먼저 찍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한번 연습. 정사면체는 다 정삼각형이라며. 다 정삼각형이라며. 그럼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 같지?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보면 너와 너의 중점을 연결하면 이건 무조건 뭐가 될 거야? 수직이 될 거야. 이거 이해돼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정삼각형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의 중점을 너와 너의 중점을 탁 연결하면 무조건 뭐가 돼? 수직이 된다고. 따라오죠? 그렇지 않지?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봐봐. 띵, 띵, 띵. 이 삼각형 봐봐.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을까요? 같겠지? 같을까요? 좀 어려워요? 같다, 그지? 당연히 길이가 너랑 너의 길이도 뭐해? 같아. 그러면 얘 중점 탁 연결하면 얘도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수직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야? 자, 그럼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노란색 친구의 이름을 L, 파란색으로 그은 두 개를 A, B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고. 그러면 L이랑 누구랑? A랑 직각. 맞아요? L이랑 A랑 직각. 맞아? 그럼 L이랑 또 누구랑 직각? B랑 직각. 맞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는 누구랑? 두 직선이랑 뭐인 상태? 수직인 상태. 따라왔어? L은 A랑도 수직이고 L은 B랑도 수직이고. 그러니까 두 직선과 현재 L이 뭐인 상태? 수직인 상태라고. 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 배운 건 뭐야? 두 직선이랑 수직이면 뭐 수직? 평면 수직이라고. 무슨 평면인데? 하고 생각해 보면 이 L이라는 직선이 누구와 누구로? A와 B로 결정되는 누구와? 평면하고 뭐한 상태? 수직인 상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A하고 B로 결정이 되는 평면의 이름을 내가 알파 이렇게 붙이면 L이랑 누구인 상태? 알파가 수직인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두 직선과 수직이면 두 직선으로 결정되는 A와 B로 결정되는 평면에 대해서 L이 뭐인 상태? 수직인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따라와요. 자, 그러면 얘하고 평면이 수직이다. 이러면 뭐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직선과 수직인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인 상태인데 하고 딱 보니까 이 노란색이 어디 위에 있어? 알파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L은 누구랑? 이 친구랑 보다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정리돼요? 처음에 저 노란색 어떻게 잡으셨나요? 어디 노란색이요? 이렇게 두 개요? 네. 그냥 예제를 잡기 위해 그냥 하나 쓰는 정사면체의 꼬인이치. 그냥 네네. 모든 변에 대해서 하니까. 정사면체는 꼬인이치면 다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두 직선과 수직, 평면 수직, 모든 직선과 수직. 따라서 너랑 너랑보다 수직이다. 자, 지금 이게 다야. 이해해야 될 거는. 이제 나머지는 이거 가지고 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내가 진짜 흐름상 요즘 딱 잠깐 중간에 딱 끊고 얘들아 야 이런 걸로 한번 연습해봐. 문제 이거 좀 풀어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게 좀 상위 과정일수록 이게 흐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뭐 다 하긴 좀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할 게 좀 많아. 조금 뭐 어떻게 지금 중간에 쉬어갈 수도 없고 아유, 뒤에서 자꾸 이렇게 좀 우성이 괜찮아? 안 괜찮아 보면 좀 일단은 네 조금 더 제가 설명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활용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요. 아,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두 직선이 수직이면 모든 평면, 그 평면과 두 직선으로 결정되는 평면과 수직이고 모든 직선과 수직인 상태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증명 한 번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증명은 제가 그냥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그냥
그냥 따라만 오세요. 아, 그래, 네 말이 맞군, 오케이, 되는군까지만 납득하고 갈게. 뭐 이걸 뭐 지금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사고하는 흐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증명만 한번 띡 한번 보고 한번 여러분들 다음 이제 문제 조금 한번 풀어볼게. 자, 갑니다. 자, 갈게요. 자,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수학. 자, 평면을 하나 알파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평면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요. 여기다 짝대기를 하나 쓱 꽂을 거야. 이렇게 하나 꽂았어요. 이렇게 꽂았습니다. 이걸 L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나는 뭘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이 L이 두 직선과 수직이라면 얘가 알파랑 수직이 된다. 평면과 수직이 된다는 게 왜 진짜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인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하고 얘가 수직인지는 몰라요. 그죠? 이게 얘랑 수직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내가 일단 전제 조건으로 갖고 있는 건 알파 위에 있는 A라는 직선과 수직이고 알파 위에 있는 B라는 직선과 수직이고, 그러니까 그냥 두 직선과 수직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얘가 진짜 얘랑 수직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일단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이 점을 내가 O라고 잡으면 얘를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으로 같은 길이만큼 여기에 P라는 점을 하나 찍고요, 그 길이랑 똑같은 길이로 여기에다 P' 이렇게 길이를 하나 찍을 거야.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게 네가 딱 중점이 되게끔 P랑 P'을 하나 찍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 선을 하나 막 긋습니다. 아무렇게나 선을 하나 이렇게 쏴 그어요. 그래 놓고서는 여기서 만나는 점을 A, 여기서 만나는 점을 B, 이렇게 하면 모든 세팅이 다 끝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부터 삼각형을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PA, P' 이렇게 A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 볼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이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과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하나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는 뭐야? 합동이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합동이라고. 따라올까요? 그래서 얘 길이랑 얘 길이는 뭐 할 거다? 같을 거다. 어렵지 않죠? 괜찮지? 자, 두 번째, 내가 여기다가 B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고, 또 P'이랑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에 의해서 얘랑 얘랑도 뭐야? 합동이야. 되지? 얘랑 얘랑도 뭐야? 합동이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합동이라고.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도 어때? 같아.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럼 여기다가 난데없이 빨간색, 안 돼! 난데없이 아무렇게나 선을 하나 이렇게 그을 거야. 아무렇게나 선을 하나 C 이렇게 하나 그어볼게. 아무렇게나 그었어. 그러면 그 C라는 아무 직선 하나 딱 그었는데 그 점과 만나는 점을 내가 D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아무렇게나 그은 C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여기를 D라고 이렇게 적고, 그리고 나서 얘하고 얘를 연결하고 얘하고 얘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 잘 봐봐. 얘들아, 이 길이 같지? 그런데 이 길이 같지 않냐?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야? 합동이지. 따랐어?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고, 얘는 공통이니까 위의 삼각형이랑 아래 삼각형이 뭐야? 합동이야. 그 얘기는 이 각과 이 각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된다고. 되죠? 그런데 거기서 아까 내가 아무렇게나 직선 하나 쓱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점을 가지고서 선을 연결해서 이런 삼각형과 이런 삼각형을 만든다면 이 길이는 공통이고 얘 길이 같고 이 가운데 끼인 각도 같으니까 SAS 합동으로 이 길이도 뭐해져? 같아진다고. 따라왔어? 그럼 내가 이 점을 D라고 하면 좀 약간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얘를 삐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에 D라는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P라는 점이 하나 이렇게 연결된 게 이렇게 돌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P'이라는 점이 하나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나서 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지금 현재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뭐한 상태? 같은 상태라고.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아까 내가 처음 잡기를 얘네 둘을 뭐로 잡았어? 중점으로 잡지 않았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누구를? 중점을 누구라고 잡으면? O라고 잡으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하면 무조건 뭐라고? 수직이라고. 돼요? 아무렇게나 직선을 그어도 뭐야? 수직이라고. 여기에다가 내가 직선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어도 수직이 되는 거야.
이렇게라도 수직이 되니 아, 이 L이라는 애는 알파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됨이라고 확인이 되며 그래서 너는 L과 알파가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야? 자, 그래서 지금 요걸 가지고서 자, 결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선이 두 직선이랑만 수직이라면 좋고 이렇고 한 원리에 의해서 모든 평면과 모인 상태 수직인 상태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되면 끝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일단 평면 수직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 잠깐 지금 40분 정도 됐거든요. 오늘 조금만 땡겨 쓸게요. 쉬는 시간. 4시 40분인데 4시 45분까지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좀 진행할게요. 네네네. 선이 두 개 직선이랑 두 개 선이랑 수직할 때 그거 포함하는 면하고 수직한 거 있잖아. 그건 이건 안 되는 누구?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직선이 두 직선이랑 수직인 거야? 그러면은 이 직선은 얘네 둘을 포함하는 평면의 수직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면이고 여기 이렇게 해도 수직인 거야. 모르시겠네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어떤 면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근데 네가 얘가 L이고 얘가 M인데 얘랑 얘랑은 평행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얘랑 수직인 건 이 평면과 수직인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방향이 달라야 돼. 방향이 다를 때 그 두 직선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건 엄청나게 많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가 L이 이렇게 가고 M이 이렇게 가는데 뭐 두 직선으로 결정되는 평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인 어떤 직선이 있다면 그 직선은 이제 이 평면과 수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을까요? 근데 얘랑 수직인 이런 직선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닌 거고. 오케이? 그럼 이거 넣는 거요? 이거랑 여기 이렇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어떤 평면의 A, B가 이렇게? 아, 수직 안 하는구나 어떻게? 그러니까 뭐 동시에 수직인 직선이 있기만 하다면 그러면 걔는 평면과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가자. 따뜻해 보이는데? 어디 갔어? 또 아이스크림 먹고 간 거 아니야? 보인다? 가자. Let's go. 자,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약간 증명하는 것들을 좀 한번 해봤는데 이제 요거 가지고서 오늘 이제 삼수선 정리 그리고 이면각 아마 이 정도까지 되면 되지 않을까. 뭐 정사형까지 할 수 있으면 해보고 할 건데 이제 가장 핵심은 요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두 직선과 수직이면 평면 수직이다. 요게 이제 사실은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이다. 자, 가볼게요. 자, 갑니다. 삼수선 정리. 자, 오늘은 얘를 이해하셔야 돼요. 얘. 아까 그거 딱 직선평면 수직 딱 이해가 되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이해될 준비가 다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해하고 활용하는 거 하면 앞으로의 공간 도형은 거의 진짜 한 70%의 기어 틀은 다 잡혀 있다. 저 뒤에 야, 니네 야, 너 죽지 않죠?
3학년 지금 3학년 친구 중 혹시 영생 없니? 아 영생 안 됐나? 약간 선배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괴롭혀가지고 좀 정신 차리게 했었나? 야, 진짜 좀 봐야 돼. 좀 별거 없어.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봐. 그렇지? 자꾸 이렇게 니 여기 앉을래? 이렇게 딱 하나 보이면 그냥 바로 다음 여기로. 그렇지? 좀 약간 안 졸릴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옮겨줄게. 이거 딱 야 이건 좀 그래. 수업 듣는데 이게 뭐야 이거? 이게 굉장히 편안한 자세잖아. 이거 잠 온다고 이거. 이건 약간 너희들의 어떤 뭔가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해. 이거 좀 뭐 어려운데 그냥 다음에 또 하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안 돼. 한번 할 때 제대로 해. 별거 없어. 그렇지? 개념이잖아. 개념이 되면 나중에 문제풀이는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데 개념이 모르면 새로 다시 해야 된다고. 지금 빨리 한 번에 제대로 해봐. 자, 갑니다. 삼수선 정리라는 걸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삼선 정리를 좀 말로 먼저 축약을 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의 평면 수직이 있어야 됩니다. 평면의 수직인 직선이 하나 있어야 돼요. 얘가 일단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평면에 수직인 상태의 직선이 하나 일단은 기본빵으로 있어야 돼요. 어떤 평면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수직인 아까 했던 거 그거 있잖아. 그 직선이 하나가 있는 상태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를 제가 좀 자꾸 이름 이렇게 평면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좀 불편하니까 그냥 이름을 기둥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기둥 이렇게 줄 거야. 이게 좀 편해서 그냥 제 마음대로 막 붙였어요. 그죠? 그래서 기둥이라는 건 어떤 평면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수직인 직선을 우리는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일단 기본빵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직각이 하나 있어요. 직각. 그러니까 기둥이 하나가 있으면 어떤 선과의 직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각이 지금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근데 이름이 뭐야? 삼수선이잖아. 그치? 그러면 수선이 이 직각이니까 나머지 하나 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직각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둥이 하나 있고 직각이 하나 있으면 연결만 하면 또 뭐가 나와? 직각 하나. 숨겨져 있는 직각 하나가 뾰로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삼선 정리야. 선생님 뭐 하시는 거요가 아니라 일단 이게 다야. 이게 단데 이게 조금 표현이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건 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삼선 정리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어떤 평면 기준으로 수직인 직선이 하나 있어. 좀 줄여서 뭐라고? 기둥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있잖아. 집 지을 때 기둥 팍 이렇게 세우면 땅에 수직으로 세우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 안 세우잖아. 그지? 뭐 텐트도 아니고. 기둥. 뭔지 아시겠죠? 일단 기둥이 하나 하나 있어야 돼. 그런 상태에서 직각이 하나 빵 있는 상태면 자동빵으로 뭐가 하나? 직각을 하나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각을 찾는 어떤 보조선 긋는 도구를 우리는 삼수선 정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좀 유치하지 않고 진짜 한번 레알 버전으로 보여주면 이래요. 어떤 평면이 하나가 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A라는 어떤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 팍 하고 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A를 여기로 팍 수직으로 떨어뜨려서 이게 현재 어떤 기둥, 이 평면과 수직인 상태에 어떤 직선이 하나 있었다고 칩시다. 이걸 우리는 기둥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평면, 이건 주어지는 거야. 평면과 수직인 상태의 직선을 내가 지금 현재 하나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기둥이 하나 있다고.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직선 하나를 이렇게 알파 위에 살포시 올려놨어요. L이라는 직선 하나 이렇게 살포시 올려놨다 치자. 이런 상태에서 이 점에서부터 L이라는 직선에다가 수직선을 하나 이렇게 탁 하고 그을 거야. 이 점에서부터 L이라는 직선에다가 수직선 하나 탁 그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 봐봐. 나는 요거 이름 뭐라고 한다 그랬어? 기둥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지. 평면의 수직인 직선을 뭐라고 부른다고? 기둥.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나 그었어? 직각을 하나 그었지. 그러니까 기둥이랑 직각 하나 내가 지금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거 맞아? 그러면 기둥과 직각을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두 점을 뾰로롱 하고 연결해주면 너는 볼 것도 없어. 무조건 뭐다?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삼선정리야. 알겠니? 기둥이 있고 직각이 있어. 기둥이 있고 직각이 있어. 이 두 개만 딱 확보가 되잖아? 그럼 무조건 너와 너를 연결한 너는 무조건 뭐가 된다? 수직이 됩니다. 수직이 됩니다. 이렇게 써먹는 게 뭐라고? 삼선정리라고. 별로 어렵지 않죠? 기둥이 있고 직각이 있어. 그러면 연결하면 넌 무조건 뭐다? 직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선생님 외우는 좀 이따 보고 일단 그렇다고. 근데 외워도 어렵지 않아. 좀 이따 볼 거야. 다시 한번.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일단 먼저 누구부터 있어야 돼? 기둥부터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어떤 평면의 수직인 친구의 기둥이 하나 내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기둥은 이제 주는 겁니다.
문제에서 이 친구가 기둥이라고 줄 거예요. 아, 이 친구는 기둥이야 얘들아 이렇게 준다고. 기둥 이렇게 있다고. 자, 그런데 두 번째 여기 똑같아요. 여기 내가 지금 L이라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연결을 했다. 직선을 이렇게 하나 주고서 이번에는 순서를 좀 바꿔서 A에서 이 직선에다가 내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다. 탁 해서 이게 이제 수직이야. 이렇게 이제 선을 하나 그었다고. 자,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 자, 지금 누구를 그었어요? 평면 수직인 누구를 갖고 있다? 기둥 이렇게 갖고 있다고. 자, 기둥을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하나 확보하고 있어? 이렇게 쭉 연결해서 누구? 직각 하나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둥과 직각을 하나 확보하고 있다는 상태에서는 누구를? 이 점이랑 이 점을 뭐 하는 순간? 연결하는 순간 자동빵 네가 무조건 뭐가 된다? 직각이 됩니다. 직각이 됩니다. 얘는 무조건 확인할 것도 없어 얘들아. 볼 것도 없다. 니네 직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다? 삼선정리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선정리가 뭐 하는 건데요? 라고 하면은 두 개의 수직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수직을 찾는 걸 삼선정리라고 하는데 일단 조건이 뭐라고? 무조건 누가 있어야 돼? 기둥이 있어야 돼. 기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각 하나 있으면 자동빵 너는 연결했을 때 직각 하나 나옵니다. 이게 삼선정리야. 아, 됐을까요? 이거를 진짜 공간도형에서 엄청나게 많이 쓴다고.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그것도 한번 연습할 겸 얘는 증명을 먼저 할 거야. 근데 이 증명이 정말 어렵지 않거든?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나와. 그대로 쓰면 되니까 진짜 쉬우니까 한 번만 조금 눈여겨봐봐. 연습. 아까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봐봐. 우리 방금 전에 뭐 했어? 두 직선과 뭐면? 수직이면 이 친구는 누구랑 수직이다? 평면이랑 수직이다. 방금 전에 이거 했어. 그치? 그러니까 두 직선이랑 수직이면 평면이랑 수직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누구랑? 모든 직선이랑 수직인 상태가 됩니다. 뭐 이 얘기한 거라고. 그치? 이거 그 자체야. 이거 그 자체니까 한번 잘 봐봐. 저 파란색이 왜 수직일까에 대해서 내가 이름을 한번 좀 붙여볼게. 잘 봐봐. 첫 번째,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이랑 얘가 직선이던데 내가 이름을 하나 붙여서 요 L이라는 직선 하나 보이지? 얘가 이름이 뭐야? L. 됐죠? 자,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이름을, 이 기둥에다가 이름을 하나 줄게. 얘 이름을 내가 A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L이랑 A는 뭐야? 수직이야. 이거 먼저 찾아야 돼. L이랑 A는 뭐야? 수직이야. 아니, 선생님, 뭘 갑자기 뜬금없이 막 수직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하고 생각해 보니까 A는 기둥이라 그랬잖아. 기둥이면 누구랑 수직이야? 알파랑 수직이지. 알파랑 수직이면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랑 뭐야? 수직이지. 그러니까 누구랑 수직이야? L이랑 수직이라고. 그러니까 L은 누구랑 수직이야? A랑 수직이라고. 이해돼요? L은 A랑 수직이야. 왜냐면 얘가 알파랑 수직이니까 모든 직선하고 즉 L하고도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되지? 두 번째, 누구랑 또 수직일까? B랑 수직이라고. L은 누구랑 수직이야? B랑 수직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두 직선하고 수직인 상태인 거 맞아? L은 B랑 수직이면 그러면 L은 누구랑 수직이 된다? A와 B로 포함되어 있는 누구와? 평면하고 뭐가 돼? 수직인 상태가 된다고. 돼? 이 평면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잡으면? 베타 이렇게 잡으면 L은 누구랑 수직이 됨? 베타랑 수직이 됨. 이렇게 되는 거라고. 따라왔어요? 그럼 베타랑 수직이면 베타 위에 있는 누구랑? 모든 직선이랑 또 뭐가 된다? 수직인 상태가 된다고. 그럼 베타에 있는 모든 직선 중에 하나가 누구야? 이거 파란색이야. 파란색. 그죠? 그러니까 너랑도 뭐다? 수직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기둥과 직각 연결하면 수직. 이거 지금 증명하는데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아, 돼요? 한 번 더? 개 쉬워. 한 번 딱 붙으면 그때부터 쉽다고. 이해가 되면 쉬워. 그 다음까지는 그 전까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된다고. 정말 안 어려운 거야. 다시. 기둥이 있고 직각이 있으면 연결하면 직각이다. 이거 증명할 건데 다시 한번 봐봐. 뭐 쓸 것도 없어. L이랑 A랑 수직. 맞아? L이랑 A랑 수직. 보여요? L이랑 A랑 수직. 이게 보여야 돼. 그래서 왜요? 네가 알파랑 수직이니까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 즉 L하고도 뭐다? 수직이다. 되지? 너희 둘이 수직. 두 번째 누구랑 수직? 너랑 B랑도 수직. L이랑 B랑도 수직. L이랑 B랑도 수직이니 두 직선으로 결정되는 누구의? 평면의 수직인 상태가 되는 게 L이라고. 되지? 그러니까 그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인 너하고도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되시죠? 이게 삼선정리입니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내가 지금 삼선정리 이렇게 두 개를 좀 정리했는데 이게 사실 1번, 2번 있고 이제 3번이 있는데요. 3번은 좀 번외편이야. 얘는 좀 따로 정리할 거고 요걸 1번, 요걸 2번. 그러니까 1번인가 2번인가? 아니 모르겠다. 아무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1번, 2번은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되시죠?
그럼 여기서 내가 조금 한 2가지 정도만 언급하고 문제를 풀어줄 건데 이거는 니네한테 푸는 시간을 좀 줄게. 알겠지? 너무 아무도 풀면 노잼이잖아. 그치? 풀 시간 좀 줄 테니까 대신에 그때까지 조금만 버텨봐. 이거 내가 좀 해줘야 돼. 니네 여기 좀 어려워 사실. 처음 할 때 어렵다고. 자 봐봐. 첫 번째. 이거 뭐야. 첫 번째. 약간 조금 나름의 좀 팁을 좀 드리자면 기둥 찾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하나 해주고 싶어. 기둥 찾기. 뭐지? 글씨도 못 써. 기둥 찾기. 기둥 찾기가 뭐냐면 여기 보이는 평면 수직을 찾는 거야. 근데 이제 가장 심플하게 주는 게 뭐냐면 직육면체야. 직육면체. 이건 사실 내가 얘기 안 해줘도 아마 니네가 보면 당연히 그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건데, 자 직육면체를 하나 이렇게 내가 그렸다고 쳐봐. 쫙 이렇게 직육면체. 그럼 직육면체를 하나 그리면 요 아래쪽 평면을 기준으로 보면 기둥이 딱 보여. 몇 개 있니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게 기둥이야. 이해되지? 아래쪽 평면에 모인 상태, 수직인 상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둥이라고 해. 그러니까 직육면체에서 이런 친구들은 요 평면 기준으로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되죠? 평면 수직. 이런 애들을 우리는 기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점을 평면에다가 떨어뜨려. 좀 멋있게 2글자로 평면. 좀 멋있게 2글자로 낙하.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뭐 이렇게까지 너무 좀 허세인데 이거는 좀. 이게 뭐냐면 촥 이렇게 촥 이렇게 있다고. 평면이 하나 이렇게 쓱 하고 있는데 얘가 이 점이 swo 이렇게 하늘에 떠 있었다고. 근데 얘가 이제 평면으로 공을 탁 떨어뜨리듯이 A를 어디에다? 평면에다가 푹 하고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이걸 좀 멋있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수선의 발을 평면에다가 뭐 한다?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라고 볼 수 있다? 기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평면에 있는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얘를 쑥 하고 탁 하고 떨어뜨렸다고. 탁 하고 떨어뜨리면 팍 하면서 평면에 뭐 수직인 상태에 어떤 선이 하나 생기는데 그걸 우리는 기둥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하나가 더 있어. 요거는 아직 니네가 이야기는 좀 힘들어. 좀 이따가 우리가 이면각을 배우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순서상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그냥 같이 정리는 해줄게. 이게 또 뭐가 있냐면 두 평면에 평면 수직인 상태. 이 키워드를 좀 기억해야 돼. 이게 조금 안 보이면 나중에 머리 아프거든. 두 평면이 수직인 상태에서 교선에다가, 좀 이름이 길어, 교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발 이렇게 내리면 요것도 기둥이야. 요거는 일단 결론만 얘기해주게. 좀 이따 증명은 좀 이따 해주게. 지금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일단 저거다. 두 평면의 수직인데 교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것도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선생님 뭔 소리야 저게? 하고 보면 약간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테니까 어떤 건지만 좀 한번 봐봐. 자, 쭉 그림 하나 보여줄게. 자, 평면이 2개가 있어. 자, 2개의 평면이 있어. 자,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베타라는 평면이 이렇게 두 평면이 있어. 그런데 그 두 평면이 서로 딱 수직이 되는 상태. 오케이? 이게 두 평면이 모인 상태, 수직인 상태야. 오케이? 두 평면이 수직인 상태는 평면 2개가 딱 수직을 이루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해. 그러면 거기에서의 교선을 이 친구라고 얘기하거든. 이 친구. 이게 이제 뭐야? 교선이야, 교선. 그러니까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게 뭐라고? 교선이라고, 교선. 됐지? 그러면은 누가 됐든 상관은 없어. 알파든 베타든 다 되는데 아무렇게나 알파 위에 A라는 점을 하나 내가 탁 찍어서 A에서부터 요 교선에다가 누굴 내리면 수선의 발을 탁 이렇게 내리잖아? 그러니까 A라는 알파 위의 점에서부터 요 교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탁 하고 내리잖아? 그럼 얘가 뭐다?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두 평면 수직이야. 오케이? 이건 조금 이따 한번 또 얘기할 건데 일단 정리만 해줄게. A라는 점에서 교선에다가 누굴 내려?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딱 선을 그으면 이건 뭐가 된다? 기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 어려울 건데 일단 기둥이 이런 거다라고 정리는 할 건데 지금은 증명을 못 해줘. 조금 더 하고 해줘야 돼. 알겠죠? 조금 이따 얘기를 해줄 테니까 키워드를 딱 일단 기억해놔. 두 평면 수직. 이걸 기억을 해야 돼. 두 평면이 모인 상태에서 수직인 상태에서 교선에다 뭘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그냥 기둥이구나. 일단 이렇게는 기억을 해줘. 오케이? 좀 이따 확인도 한번 해줄게. 나머지는 점을 낙하하는 거 요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 기둥 찾기는 끝입니다. 됐을까요? 여기서도 한번 얘기해볼까? 제가 사실 지난주 주말에
수업 한타 7시 반 10시에 있는 수업이 있는데 그걸 라이브로 한번 방송을 한번 해봤어요.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 유튜브 하잖아요. 유튜브 채널로 라이브 방송 탁 켜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한번 해봤어. 처음이었어. 나도 태어나서. 뭐 애들 막 채팅도 치고 막 출석도 채팅으로 몇 명 풀어. 다는 아니고 일부 못 오는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저도 좀 신기한. 뭐 저야 뭐 그냥 똑같이 수업하는 거기는 했는데 그냥 그랬다고요. 별로 할 얘기가 없었어 사실. 어땠어? 괜찮았어?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다. 그래서 나도 이제 스트리머로 이렇게 좀 데뷔를 하는 건가. 한 명의 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근데 도네이션이 안 되던데요? 뭐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나 봐. 뭐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뭐 계약도 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도네이션도 뭐 할 수 있고 막 어떤 플랫폼은 막 뭐지 트위치였나? 뭐 그런 플랫폼은 막 중간에 막 방송하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도네이션하면 막 말도 나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컴퓨터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거든. 그러면 질문도 도네이션으로 탁 받고. 그래서 그냥 상상해. 뭐 진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도 해보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삼수선 정리하고 있어요. 자, 이겁니다. 자, 총정리. 자, 별거 없어. 자, 간다. 삼정리.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삼선 정리는 뭐냐? 기둥과 직각으로 직각을 찾읍시다. 기둥과 직각으로 직각을 찾읍시다. 됐지? 기둥과 직각으로 직각을 찾았는데 그럼 뭐부터 찾아야 되겠냐? 일단 너희들은 삼선 정리 쓰려면 누구부터 찾아야 돼? 기둥부터 찾아야 돼. 그치? 기둥부터 찾아야 되는데 기둥 어떻게 찾는다고? 직육면체에서는 그냥 보여져 있어. 얘가 기둥이네 이렇게 보일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점을 그냥 어떤 평면에 수선의 발 내려. 그럼 너가 기둥이야. 되지? 세 번째는 이게 좀 약간 어색하지만 일단 두 평면이 모인 상태, 수직인 상태에서 교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키워드로는 누굴 좀 기억하자? 두 평면이 수직인 상태라는 걸 좀 기억하자는 거야. 그러면 기둥이 빡 하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세워지는 순간 쑥 그으면서 끝난다고. 아시겠죠? 그런 게 있다. 기둥은 요거 가지고 할 거고 이거 증명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릴 거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또 뭔데요? 하고 보면은 그 옛날에 배웠던 닮음 두 개를 보여줄 거거든. 닮음 두 개. 자, 근데 이게 이제 좀 유치한데 우리 반상에 좀 유치하지만 이름이 있어. 하나는 직각이야. 그리고 하나는 돌려야. 요 두 가지. 저는 이거 한 중학생 때부터 계속 얘기하거든요. 직각 돌려.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런 걸 직각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닮음인 게 총 3가지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큰 거?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봐. 자, 파란색부터 봐봐. 파란색부터 소, 중, 대야. 길이가 보여. 이렇게 그냥 길이 제일 짧은 거, 중간 거, 대짜리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괜찮죠? 자, 그럼 여기 보이는 빨간색 한번 봐봐. 소, 중, 대야. 이해되죠? 제일 짧은 거, 중간 거, 제일 긴 거. 따라와요. 자, 그럼 제일 큰 거 삼각형 한번 볼까? 얘가 뭐야? 소, 얘는 중, 얘는 뭐야? 대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은 이런 거야. 하나의 삼각형, 3개 중에서 하나의 삼각형만 비율을 알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큰 거를 가지고 얘가 3, 소짜리가 3, 중짜리가 4 이렇게 줬다고 치자. 그럼 아무래도 이게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2개만 있어도 대짜리는 그냥 5라고 피타해서 구할 수가 있어. 약간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는 완전체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소짜리 하나의 길이만 알면 파란색 나머지 길이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비율로.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에서 내가 중짜리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누굴 구할 수 있다? 소짜리, 대짜리를 얘네들의 비율로 구할 수 있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돼요? 자, 닮음비라고, 닮음비. 자, 그럼 돌려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돌려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이제 좀 처음에 잘 안 보여. 이게 어려운 유형에서 많이 나오거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 그러면 이 두 개가 삼각형이 보다 닮았어.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돌리면,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점성이 그래서 이렇게 돌려 막 해가지고 이름 이렇게 기억만 하자고 이렇게 생긴 거요. 닮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얘를 돌려라고 부를 거야. 많이 나올 거야. 하다 보면. 아, 이게 돌려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게 편해. 그래서. 자, 다시 봐봐. 이 점 기준으로 요렇게 생긴 삼각형 있지. 그럼 얘가 소자리, 중자리, 얘는 뭐자리? 대자리 이렇게 잡으면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보이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고. 그럼 얘는 뭐야? 소자리, 중자리, 대자리 이렇게 된다고. 그럼 똑같아. 쓰는 방법은 요 세 개 중에 두 개만 알면 자동빵 피타로 넣어도 나오니까 이렇게 일단 이 뭐 세 개 중에 두 개는 줄 거고 요 세 개 중에 하나 줄 거라고, 그지? 나머지 거는 닮음비로 찾을 수 있어요. 이 정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 닮음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삼선 정리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꼭. 오케이? 자, 그래서 삼선 정리를 일단 정리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좀 문제를 좀 풀어줄게.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삼선 정리를 좀 보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연습할 시간도 드릴게요. 한 4문제 정도만 저랑 같이 연습을 해볼게. 우리 교재. 자, 줄게요. 잠깐만, 하나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거는 페이지 150쪽에 수능 15번. 이거는 자, 한번 삼수선을 한번 싹 한번 정주행 해보고 여러분들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정말 할만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 예제 1번부터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읽어보면 이 평면 위에 있는 점피에서 요 아래쪽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고 수선의 발 내렸고 그 점을 O라고 이렇게 준 거야. 그리고 그 길이는 얼마다? 2루트 3이다 이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일단 수선의 발 내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기둥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 자, 그리고 O에서부터 요 직선에다가 또 뭘 내려? 직각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둥 옆에 누가 또 하나 붙어 있다? 직각 이렇게 하나 붙어 있다고, 그치? 그럼 삼선정리는 기둥과 직각을 가지고서 뭐 해줘? 얘네들을 쓱 하고 뭐 해주면 된다? 연결해주면 된다.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 이게 삼선정리라고, 그치? 이렇게 이제 시작됐을 때 PA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야. 그럼 뭐 해볼까요? 일단 너부터 슉슉슉슉.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쓰면 요 길이 구해질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에피타 쓰면 너는 제곱하면 얼마고? 10이고 너는 제곱하면 4니까 여기는 16의 루트 C여서 길이가 4다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는 어디 이 삼각형을 보면 되냐면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을 보면 되거든요. 싹, 슉, 쏴 이렇게요. 맞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면도 뭐가 돼? 직각삼각형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 여기가 4면 여기는 얼마? 5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기둥과 직각 보면서 선만 하나 띡 그으면 끝나는 거야.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직각삼각형 피타 두 개로 그냥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은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얘가 2, 얘가 3, 얘가 4고요. 그리고 2하고 G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D에서 요 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DI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야. 네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준 거라고. 근데 이제 이게 뭐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기를 어떻게 구하지? 하고 딱 보니까 이게 직육면체라서 이 선이 요 아래쪽 평면 기준으로는 뭐가 된다는 걸 알아? 기둥이 된다는 걸 알아. 그죠? 그러니까 직육면체잖아. 그지? 그럼 아래쪽 평면 기준으로 보면 너는 뭐가 될 수 있다?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 노란색 선이 뭐야? 여기다가 쑥 하고 내린 뭐야? 직각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기둥과 직각이 이렇게 딱 주어지게 되면 아래에다가 누굴 탁 긋는 순간 선을 이렇게 긋는 순간 얘는 뭐가 될 거다? 직각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야. 이게 삼선 정리죠.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직각이 있어. 그럼 너는 뭐야? 연결하는 순간 무조건 자동빵 직각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나는 저 노란색 어떻게 구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빨간색 선이 아래쪽 평면에 뭐야? 기둥이지. 그러면 당연히 이 파란색 선하고도 뭐야? 직각이라는 건 이해되세요? 기둥이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직선이랑 수직이잖아. 그지? 기둥은 아래쪽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이랑도 뭐야?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보기엔 안 그래 보여도 이게 뭐야?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노란색을 구하고 싶은데 저 기둥의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줬어? 2 이렇게 준 거지. 여기랑 여기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될 건 누구만 구하면 되는 거야? 요 파란색만 구하면 된다고. 이게 되죠? 요 파란색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하고 보니까 요럴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평면을 좀 따로 떼서 보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아도 그냥 사실 바로 보이기는 하는데 얘를 이제 약간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이 사각형을 아래쪽에 그대로 한번 따서 그려보면요. 3, 4, 4, 3. 그림 어떡하냐? 3, 여기가 4, 여기가 3, 4. 이렇게. 그죠? 요 길이 뭐 이름을 좀 안 주긴 했는데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아래쪽으로 좀 평면에다가 이렇게 옮겨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이 G, 얘가 E, 얘가 G.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연결된 게 이 G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파란색 선을 여기다가 표현해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 여기가 직각인 상태에서 여기도 뭐가 돼? 직각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파란색 길이는 너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사실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직각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의 길이는 5 이렇게 될 거고 야 이거는 근데 공식형 나겠지. 소공식형은 소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는 누구?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거 뭐 다른 안 써도 되잖아.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런 거 기억나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4 너는 5 곱하기 개 해서 너는 얼마다? 5분의 10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너 곱하기 너,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다. 뭐 넓이가 같아요로 우리가 소공식을 만들었으면 얘는 5분의 1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게 얼마니까? 5분의 10이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써서 요 길이 구하면 되시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자, 딱 2문제만 더 하고 조금 시간 있을 때 한번 풀어봐봐. 자, 근데 이게 조금 하나 더 보여줄게요. 2-1번 한번 더 보여줄게. 자. 자, 문제 2-1번은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가 있어요. 너는 정육면체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 10인 정육면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준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슉슉슉슉 있는데 HI 여기가 지금 H고요. 여기가 I인데 HI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고요. 지금 이 선 I는 그냥 막 찍힌 선이 아니고요. 요 위에 D라는 점이 있는데 요 선에다가 슉 하고 누구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을 우리가 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막 그은 건 아니고 이 점에서부터 요 선에다가 누굴 내린 거? 수선의 발을 이렇게 슉 하고 내렸을 때 그 점을 I라고 했을 때 요 I에 대해서 H하고 누구를? I를 연결한 이 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뭐 이렇게 지금 문제로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 제가 뭐 수직을 벌써 그어버리긴 했는데 이제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 거야. 일단 여기가 직각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점을 기준으로 아래쪽 평면에서 누가 있다는 거? 기둥이 있다는 거죠. 기둥. 그러니까 아래쪽 평면에서 네가 누가 되고? 기둥 이렇게 하나가 세워져 있고 여기다가 누구를 내리면? 직각 이렇게 내리면 연결하는 순간 네가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 이게 이제 삼선 정리라고.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HI의 길이를 구하려면 결국에는 요거에 삼선 정리 보조선을 그어서 요걸 어떻게든 구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뭐기 때문에 기둥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평면과 수직이 되고 평면과 수직인 상태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니까 너가 또 뭘 거야? 직각일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되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요 길이를 어떻게든 구하면 되고 요게 이제 직각이니까 요거 가지고 뭐 얘를 구하든지 아니면 요 길이를 어떻게든 구하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 잘 봐봐. 내가 이 길이는 10이라는 걸 아는데 문제는 이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피타 쓰려고 요인 좀 구하기가 되게 좀 빡시단 말이에요. 얘를 구하려면 또 뭐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이 길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도 구하기가 너무 빡시니까 이쪽은 좀 어려운데 하고서 이 아래쪽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아래쪽에서 저 빨간색을 보니까 요 안에서 요 직각이 하나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내가 여기서 보면 좀 잘 안 보이지만 이걸 좀 약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입체에 있던 이 친구를 따로 떼서 어떻게? 이렇게 약간 평면 느낌으로 얘를 H 그리고 여기에다 뭐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찍어주면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 하얀색 선은 너와 너의 중점을 연결한 M점과 이 대각선을 연결한 이런 선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이 H라는 점이 지금 여기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면 이 하얀색 직선에다가 누구를?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 친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친구의 길이다라는 거는 이해되시죠? 그럼 나는 이 길이를 여기서 구할 수 없을까? 해서 길이를 이 평면에서 구해보면 되는데 자, 이게 조금 처음에 잘 안 보이지만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10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점을 찍었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 5가 된다고, 그지?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얼마? 10이면은 일단 여기 보이는 이 직각삼각형은 길이 3개가 다 나와 있어, 그치? 5, 10, 피타고라스 쓰면 얘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왔어? 그리고 나서 저 파란색 변을 이렇게 보니까 잠깐만. 이 파란색 삼각형도 뭐야? 직각삼각형이야. 그죠? 왜냐면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너도 뭐가 돼? 직각삼각형이 돼. 근데 뭔가 느낌상 얘네들이 비슷하게는 생긴 것 같은데 설마 이게 닮음인가? 하고 딱 보니까 이 노란색에서 봤을 때 이 각을 동그라미, 이 각을 내가 X라고 잡으면 두 개가 합하면 뭐야? 90도. 맞죠? 그런데 여기도 또 몇 도니까? 90도니까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 또 몇 도? 90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동그라미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또 뭐가 돼? X가 돼. 따라왔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각의 관계에 의해 얘네 셋이 뭐가 돼? 닮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을까요? 노란색과 파란색이 닮음임.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하고 딱 봤더니 파란색은 누굴 갖고 있어? 제일 긴 변을 갖고 있어. 네가 얼마 돼? 10이다.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럼 끝난 거잖아. 그치? 자, 파란색의 입장에서 보면 소중대 중에서 누굴 갖고 있어? 소중대 중에서 대짜리가 얼마입니다? 1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의 입장에서 보면 소중대 해가지고 누굴 갖고 있어? 소짜리 중짜리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5, 네가 1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닮음이니까 이거 비율은 다 똑같지 않겠니?
근데 비율 어떻게 세보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대자리는 계산해 보면 이거 이게 5, 10이지만 사실 50으로 계산이 좀 귀찮으면 뭐로 하면 좋아? 얘는 1, 얘는 2. 비율로 하면 되게 편하잖아. 1대 2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피타 쓰면 얼마? 루트 5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의 비율이 1대 2대 얼마입니다? 루트 5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따라왔을까요? 자, 그럼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는 여기가 얼마야? 10. 그럼 여기는 이렇게 비율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여기 보면 소짜리, 중짜리가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약간 좀 쉽게 가면 이렇게 돼. 물론 이렇게 뭐 이렇게 세워도 되지만 너에서 너로 갈 때는 루트 5로 나눠주면 되지 않겠냐? 그치? 루트 5에서 1로 갈 때는 루트 5로 나누면 1이잖아. 그러니까 얘에서 얘로 갈 때는 누구로 나누면 돼? 루트 5로 나누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루트 5로 나누면 얼마냐? 2루트 5 뭐 이렇게 되나? 그럼 얘는 거기에 몇 배? 2배. 그러니까 너는 얼마? 4루트 5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친구 중짜리잖아? 얘가 소, 중 되면 중짜리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된다? 4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왔죠? 그래서 여기 HI는 누가 돼? 4루트 5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뭔가 도형을 확인하는 건데 누구를? 닮음을 좀 써야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 자, 하나만 딱 더 해볼게요. 자, 마지막 거 150쪽에 15번입니다. 뭐 수능 출제된 건데 이게 막 말로 써 있으니까 약간 뭔가 무시무시해 보이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이제.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제가 좀 축약해서 써놨는데 평면 알파 위에 읽어보시면 이래요. 평면 알파 위에 각 A가 90도이고 BC의 길이가 6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나 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렇구나 하고서 뭐 머릿속에서 그리는 건 우리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평면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알파 이렇게 하나 이제 잡고요. 여기에 이제 각 A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잡아볼게요. A를 기준으로 이렇게 9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는 B, 여기는 C 이렇게 잡았는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각 A가 몇 도면서 90도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주는 거야. 오케이? 알파 위에 그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줬습니다. 평면 알파와 점 P 사이의 거리가 4예요.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P에서 알파에 내린 누구? 수선의 발이 누구입니다? A입니다. 이렇게 줬다. 자, 그러니까 하늘 위에 알파 위에 P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 P에서 어디에다가? 알파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대. 점에서 낙하시킨 거잖아. 그치? 그랬더니 누가 됐다? A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늘 위에 P라는 점이 있었는데 그 점에서부터 누구까지? 알파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그게 딱 누구랑 맞아떨어져? A랑 맞아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이 점을 낙하시키면 우린 이 선 자체를 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기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맞죠? 그러니까 너가 기둥이구나 뭐 이렇게 준 건데 누구도 줬어? 길이도 줬어. 알파에서 P까지의 길이는 얼마입니다? 4입니다. 그랬으니까 너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4입니다. 이렇게 준 거라고. 여기까지 되죠? 조건이 그렇구나 이렇게 됐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준 거야. 점 P에서 누구까지 거리? BC까지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줬다고. 점 P에서 BC까지 거리면 야, 잘 봐봐 니네. 어떤 직선이 하나 있다? 어떤 점이 하나 있다?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그어지냐? 그건 아니잖아. 점 E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건가? 그렇지 않잖아. 점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우리는 그 점에서 누구에다가 직선에다 뭘 내린 거? 수선의 발을 내린 거. 이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야. 점 P에서 누구까지? BC까지 거리를 구하는데 내가 그 거리를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P에서부터 누구까지? BC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구할 거라고, 그지? 근데 그 길이를 구한다는 건 결국에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뭘 내리는 거야?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라고. 여기까지 돼요? 그러니까 너에서부터 너한테 누굴 내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게 내가 찾고 싶은 점 P에서부터 누구까지 거리야? BC까지 거리라고. 됐지? 그럼 이제 삼선 정리가 내가 장착이 되잖아? 그럼 보인다고. 뭐가 보여? 기둥과 직각이 보인다고. 그럼 뭐만 하기만 하면, 연결하기만 하면 너는 뭐다? 직각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이게 삼선 정리잖아. 되지? 그럼 나는 요 길이들을 이용해서 뭐를?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요것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길이를 줬거든? 뭐라고 줬냐면, 이 밑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가 네가 뭐라고 줬어? 6이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입니다? 6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는 거라고. 됐지? 자, 사실 뭐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연습하는 겸 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볼게. 이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이 평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조금 더 내 눈에 좀 직관적으로 관찰을 해보고 싶다면 이거는 아래쪽의 평면을 좀 다시 이렇게 그려보셔서 다시 관찰하시면 굉장히 좀 이쁘게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A구, 여기가 B구, 여기가 C인데 여기가 이제 직각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길이가 같고 여기 길이가 지금 얼마입니다? 6입니다. 이렇게 준 거 맞지? 그런 상태에서 너하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탁 하고 내렸는데 하고 딱 보니까 별로 안 놀랍나? 이등변 삼각형에서 누구를?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그치? 그럼 이건 무슨 점이야? 얘와 내의 중점인 거죠? 그러니까 너와 너의 중점이면 얘는 길이가 얼마? 3. 근데 여기가 또 이제 직각이고 여기는 몇 도니까? 45도니까 너의 길이는 또 얼마가 된다고? 3 이렇게 된다고. 되죠? 그러니까 아, 이 빨간색 길이는 얼마구나? 3이구나 이렇게 되는 순간 파란색 이게 또 뭐로 보여야 돼? 직각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얘는 기둥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직선하고는 다 수직인 상태잖아. 그러니까 네가 직각이면 여기가 4, 여기가 3. 그럼 너는 길이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괜찮죠? 이 정도 할만하지 않냐? 오케이? 이거 뭐야? 그냥 그림으로 연결했더니 제일 처음 풀었던 문제라고. 똑같은 거야 저거랑. 그잖아. 말만 그럴싸할 뿐이지. 핵심은 삼선 정리를 가지고서 누구를? 직각을 완성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됐지? 조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138, 139 한번 조금 풀어보세요. 1-1, 1-2, 뭐 2-2 뭐 이런 거 좀 풀어보시면 한 3개 정도밖에 없네. 1-1, 1-2, 2-2 뭐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됐다, 됐다. 이거를 먼저 줄걸. 문제 쓰고 보니까 뭐 정리할 공간이 없네. 네. 자, 조금 오늘 뭐 진도는 더 나가긴 좀 그렇죠. 오늘 했던 것만 딱 가볍게 정리하고 오늘 했던 걸로 우리가 활용이 되는 좀 몇 가지 어려운 예제들 한 세네 개만 풀고 오늘 마무리 좀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하는 게 사실은 공간도용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툴인 거라서 그냥 핵심만 딱 지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거 좀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할게. 자, 일단 다시 오늘 했던 게 뭐가 있었냐? 첫 번째, 직선과 뭐가? 이렇게 쓰자. 직선과 평면이 뭐인 상태? 수직인 상태에 대해서 다뤘다. 근데 이제 이거는 흐름이 딱 3단계죠. 어떤 직선이 두 직선하고 모인 상태? 수직인 상태. 그죠? 그러면 그 친구는 그 두 직선으로 결정되는 누구와? 평면과 수직인 상태가 되고, 그러면 그 직선은 평면에 있는 누구와? 모든 직선과 수직인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 그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누구? 삼수선 정리 1, 2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어요. 삼수선 정리 1, 2가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딱 두 가지가 있었어. 누구? 기둥이 있고 또 누가 있어? 직각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기둥과 직각이 이렇게 하나가 딱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머지 숨어져 있는 누구를 찾을 수 있다? 직각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삼수선 정리 1, 2번이었다. 아직 3번은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둥을 찾을 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직육면체에서 어떤 평면에 세워져 있는 이런 높이 같은 친구, 이 친구가 기둥이었다. 두 번째는 어떤 평면에다가 누구 내릴 때? 수선의 발을 내릴 때 얘가 기둥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
두 평면이 모인 상태에서 수직인 상태에서 그 교선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그게 뭐다? 기둥이다. 이런 얘기 했었다고. 그치? 그리고 이거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지금은 못하니까. 알겠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거에 관련된 삼선 정리 얘 하나 풀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실력 문제 3개 풀고 끝낼게요. 다 못 풀면 그냥 중간에 끝낼게. 네, 일단 한번 해볼게. 자, 페이지 148쪽에 3번입니다. 이게 정말 질문 진짜 많이 하는 문제야. 여러분들 그 시험 대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냥 대표 예제에서 애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일단 한번 문제를 좀 상황을 좀 보고 어떻게 푸는 건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래요. 평면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두 평면이 있는데 거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두 평면이 모인 상태다, 수직인 상태다 이렇게 지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라는 평면과 베타라는 평면이 아래쪽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직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를 준 거야. 자, 그리고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교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교선 기준으로 이 M이라는 직선은 알파라는 평면 위쪽에서 60도만큼 이거 자석이구나. 여기 안 터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60도 이렇게 올라간 거야. 다시 이 M이라는 건 여기서 이야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N은 뭔데? 하고 보면은 이 교선인데 이 아래쪽에 있는 어디 평면에서? 베타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이 교선에서 얘는 아래쪽에 이렇게 깔려 있잖냐? 그 선이 왼쪽으로 위용 이렇게 45도 이야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는 위쪽으로 이 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고 얘는 아래쪽으로 이야 이렇게 옆으로 돌아간 거야. 됐죠? 근데 걔는 60도 얘는 45도 이렇게 돌아가져 있는 상태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몇 도니? 하면 막 나의 마음이 그냥 105도였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절대 105도가 아니라고. 그치? 그러니까 뭐 그렇게 문제를 주지는 않을 거잖아. 근데 그 각을 구해서 누굴 구해라?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라가 이 친구의 문제입니다. 됐죠? 그러면 니네 이거 눈대중으로 풀 수 있겠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75도 뭐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아무 사전 지식 없이 풀면 아예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좀 배운 가닥이 있으니까 어떤 키워드가 좀 들어와야 되냐면 두 평면이 모이네, 수직인 상태네, 이런 게 좀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 두 평면이 수직인 상태에서 한 점에서 교선에다가 뭘 내리면? 수선에 발을 내리면 그건 뭐가 될 수 있다고? 기둥이 될 수 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있는데 둘 중에 아무나 나는 보기 좋은 이 친구한테 점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 교선에다가 수직선을 탁 하고 내리는 순간 이건 자동방으로 무조건 뭐가 된다는 거야? 기둥, 평면 수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푼 문제들은 직각 하나가 막 보였다? 그치? 근데 이 친구는 되게 불친절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어야 돼. 그러니까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직각 하나가 다른 건 그어져 있었는데 얘는 없네. 이렇거든? 근데 그냥 그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 수혜발을 그어. 그럼 이게 이제 직각이지 뭐. 이해됐을까요? 이 직각이 뭐 여기다 이렇게 그어. 아니 뭐 이렇게 긋든가. 아무렇게나 둘 중 하나를 그으면 자동방으로 뭐? 이 선이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 이거 그냥 색깔 맞추자. 이렇게 된 게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 그래서 삼수선 정리를 여기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여러분들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개의 직각이 딱 결정되는 순간 직각 삼각형 세 개로 이 문제가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기둥 세워야 돼. 누구 가지고? 두 평면 수직인 거 가지고 교선에다 수선의 발 내려서 기둥을 세운다. 그걸 가지고서 수선의 발 내리고 너도 수선의 발 내리면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지 하고 보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얘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봐야 돼. 디테일하게. 막 쫌생이처럼 하나하나 다 뜯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한 뭉탱이로 드르륵 이렇게 보면은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보여지는데 다 뜯어서 봐야 돼. 뜯어서. 자, 다시 봐봐. 어떻게 볼 거냐면 천천히 따라봐. 내가 같이 따라가 줄게. 봐봐. 이렇게 볼 줄 알면 돼. 슥, 싹, 슥. 요 뒤쪽에 숨어주는 요 직각삼각형 보여? 이거. 90도, 60도, 30도. 이거 보여? 뒤쪽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 보여요? 자, 그럼 두 번째. 이거 잘 봐봐. 요 아래쪽에 얘도 수직이잖아. 요 아래쪽에 있는 거. 쑥. 얘도 직각삼각형. 보여? 괜찮아? 두 번째 직각삼각형. 세 번째 뭐야? 쑥.
이것도 직각삼각형. 돼요? 슉, 슉, 슉. 이 세 개가 보이면 돼. 이건 사실 직각삼각형 3개 가지고 끝나는 문제야. 다시 내가 천천히 다시 보여줄게. 뒤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 보여요? 얘가 뭐야? 슉, 슉, 슉. 이거야. 이 소리를 왜 내는 거야? 아무튼 여기 60도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뒤쪽에 있는 거. 그럼 아래쪽에 있는 얘는 뭐야? 색깔 바꿔서 해볼까? 얘는 뭐야? 이렇게 해서 직각, 이렇게 해서 직각. 좀 그림 어떡하지? 이게 슉, 슉. 조금 더 그럴싸하게 그려볼까? 슉, 슉. 여기가 몇 도? 45도짜리 직각삼각형. 이해되지? 그리고 마지막 게 뭐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직각삼각형. 되죠? 이렇게 세 개를 볼 줄만 알면 끝나는 거야. 나는 누굴 구하면 돼? 얘에 대한 코사인 세타 구하면 돼. 되죠?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만 알면 돼? 빗변과 이 길이의 비율만 알면 된다고. 너 대 너가 몇 대 몇 이것만 알면 돼. 이해되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너분의 너니까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길이를 이제 보는데 길이 얼마라고 안 주잖아. 그럼 어차피 코사인은 비율만 알면 되니까 요 길이를 아무렇게나 놓고 시작하면 되는데 얘가 2면 얘는 1이고 이렇게 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놓으면 되는데 여기다 1 놓으면 좀 피곤해져. 왜냐면 여기 2분의 1 이렇게 갈 거니까 이왕이면 좀 여기 2로 출발하면 좀 숫자 비율이 좀 예쁘게 나오거든요. 2. 그냥 얘를 2라고 치자. 그럼 네가 2일 때 네가 몇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지? 코사인이란 건 비율이니까. 그럼 너를 내가 2라고 잡으면 너는 뭐가 되고? 1이 되고 너는 뭐가 돼?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얘가 루트 3인데 이 아래쪽에서 보면 이게 45도짜리란 말이야.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잖아. 그지?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에서 1로 가려면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1인데 얘로 가려면 뭐로 나누면 돼? 1을? 루트 2로 나누면 되겠지. 돼요? 그러면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1이 되고 루트 2로 나누면 얘가 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길이가 뭐가 돼? 루트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누구분의? 2분의 누가 된다? 루트 2분의 1이 된다고요. 그럼 너는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여기 보이는 얘를 누구 씌워서 유리와 치에서 이합 이렇게 잡아주면 너는 4분의 루트 2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2구나. 그래서 저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삼선 정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알면 쉬운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니까. 근데 요 키워드 있잖아. 두 평면 수직 키워드는 진짜 여러분들 공간도형 문제 풀 때 많이 나와 정말. 그러니까 이게 기둥을 주는 어떤 사인이구나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오늘 문제 가장 밀접하게 연관 있는 게 12, 13이거든요.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하고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까지 이렇게 2개 풀고 오늘 끝낼게요. 자, 넘어가서 앞에 잠깐 다시 돌아가 봐요. 136쪽에 12, 13. 이 2개 한번 같이 풀고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 이건 사실 우리 예전에 한번 해줬던 문제긴 한데 또 이게 좀 생각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사면체가 하나 있고요. 한 모서리 길이가 4예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사면체 이렇게 쑥 있고 한 모서리 길이가 4인 게 있는데 지금 C하고 D점 사이에 중점을 이렇게 하나 연결을 해서 그 점을 M 이렇게 줘서 A랑 연결을 해서 AM이라는 길이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길이와 모서리 중에 BC라는 길이가 있어요. BC라는 이 길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직선을 이렇게 내가 탁 하나 연결하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현재 무슨 상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꼬인 위치의 상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두 직선,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꼬인 위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각을 구할 때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얘네들을 뭐 시켜서? 둘 중 하나를 평행 이동시켜서 만나게 한 다음에 각을 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내가 막 평행 이동 시켜볼까? 하면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얘를 어떻게 이렇게 막 갖다 대봐도 이 각을 잴 수 있는 각이 좀 안 나온다고. 그치? 근데 이제 이 평행 이동을 시킨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뭐하고 똑같냐면
누구를 긋는다? 평행선을 찾아서 긋는다 라는 말과 긋기라는 말과 사실 똑같은 말이라고, 그죠? 얘를 평행이동시킨다는 건 평행선을 긋는다 라는 말과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삼각형에서 이 아이의 중점이 좀 심상치가 않다고. 얘가 왜 중점일까? 얘가 왜 중점일까?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 이런 거 기억나요? 너하고 삼각형 입장에서 중점이 있는데 이 중점이랑 얘랑 평행하게, 이 중점을 지나는 얘랑 평행하게 되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면 너는 무조건 여기가 뭐다? 중점이다. 뭐 이랬던 거 혹시 기억나요? 이게 이제 중선 연결정리 2번인데 중점 연결하면 평행선이 됩니다도 있지만 중점과 이 친구의 평행선을 연결하면 무조건 너는 뭐가 된다? 중점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기억나요? 그러면 결론은 너와 너의 누구를 중점을 연결해서 선을 빡 하고 그으면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 평행선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엔 평행이동은 평행선을 긋는 것과 같고, 그럼 결국에는 두 직선이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누가 되는 거야? 여기 보이는 이 각의 크기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고. 왜 따라왔을까요? 그러면 지금 삼각형이 결정이 됐는데 이 아이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삼각형을 완성해 보면 이렇게 세어 있는 이 삼각형에서 여기 보이는 세타를 구합시다. 아까 되는 건데 우리 이거 딱 하고 딱 보니까 뭔가 좀 생각나는 게 팍 하고 있지 않아? 각을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에서 각을 구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를 알아?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 그지? 그럼 누구 쓰면서? 뭐 말이 안 되냐? 코사인? 법칙 뭐 이런 거 쓰면 각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반응이 약간 이렇게 돼야지. 코사인 법칙. 야, 왜 있잖아. 이거. 이게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4고 여기가 5고 여기가 6인데 이 각에 대한 어떤 정보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 누구 쓰면 돼? 코사인 법칙 이렇게 쓰면 된다고. 코사인 세타는 너랑 마주보는 친구의 누구? 제곱 빼고, 그리고 너의 제곱 25 더하기 36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2 곱하기 너희들을 쓱 하고 곱해서 5 곱하기 6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근데 내가 지금 잠깐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이걸 구하고 싶으면 나는 세 변의 누구만? 길이만 알면 된다고. 이해되죠? 근데 하고 딱 보니까 그게 어렵지가 않아.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래? 4래. 그럼 네가 4면 여기가 4지. 근데 중점 연결했으니까 이 길이는 얼마? 절반 2 이렇게 하나 나왔다. 어렵지 않지? 그럼 두 번째는 선생님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하고 보니까 이 길이는 어디서 보면 이 삼각형을 연결한 거에서 보면 이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거 이렇게 선 띡 하고 그으면 이게 중점이랑 연결됐네?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하면 이거 뭐야?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4 맞지요? 여기는 얼마? 2 여기는 얼마? 2루트 3 이렇게 길이가 나오게 된다고. 돼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저 반대편에 있는 친구도 B와 D에 누굴 연결했어? 중점을 연결했네. 똑같네. 그럼 이 길이도 얼마? 2루트 3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가 이 길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하면 또 수직이니까 똑같이 4, 2, 2루트 3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되죠? 그럼 코사인 법칙 써서 너의 제곱 해서 계산해 주시면 저기 보이는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럼 계산 한번 해보죠. 이거는. 그러면 세타랑 마주보는 2루트 3을 뭐해서? 제곱해서 빼면 빼기 1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의 제곱은 플러스 1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너의 제곱은 4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 주시고 2 곱하기 너 곱하기 너 이렇게 하시면 2 곱하기 2루트 3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분자는 4 이렇게 지어주니까 4 이렇게 그럼 4 이렇게 약분되니까 나오는 값이 2루트 3분의 얼마? 1 뭐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유리하시면 6분의 루트 3 이렇게 결정이 된답니다. 됐을까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꼬인이 치는 누구 시켜서? 평행이동 시켜서. 그런데 평행이동 시키는 건 사실 평행선 긋기와 같고, 그러면 여기는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해서 평행선을 그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나 더 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죠.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합시다.